이름 임요환, 생년월일 1980년 9월 4일, 올해로 41입니다. 스타는 몰라도 임요환은 안다는 드립이 나온 장본인이자 e스포츠의 전설 임요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초청을 받은 최초의 프로게이머입니다. 2003년 청와대가 주최하는 정부문화산업정책비전보고라는 행사에서 프로게이머 대표로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초대받은 각 분야 유명인사가 180명이었는데 이 중 영향력이 큰 10명만 맨 앞줄에 앉게 되었고 임요환은 당당하게 프로게이머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글이 인정한 프로게이머입니다. 과거 구글 번역기에 임요환이라고 치면 복서라고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요환의 아이디인 슬레이어즈 복서의 끝부분만 따온 것으로 당시 임요환의 위엄은 해외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요환을 검색하면 그대로 이름이 영문으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전성기 시절 팬카페 회원수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다음 팬카페 회원수를 기준으로 매길 랭킹으로 임요환 팬카페는 전체 2위를 차지했으며 1위는 100만 명을 보유한 동방신기입니다. 당시 인기의 척도는 회원수만 놓고 매겼기 때문에 상위 랭킹들이 대부분 연예인인 점을 감안하면 프로게이머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요환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요환의 게임 아이디는 슬레이어즈 복서입니다. 원래는 해당 아이디로 길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그대로 아이디로 썼습니다. 아이디 중간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어 사칭 아이디가 가장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프로게이머 1세대 소년 가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 본인 소속팀 스폰서가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임요환 개인 상금으로 팀을 키워나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오리온이 임요환 개인 스폰서를 제안했지만 팀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대답과 함께 스폰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후 SK텔레콤이 임요환과 팀 멤버들의 공식 스폰서를 지원하면서 임요환을 리더십이 재조명받게 되는데 이는 임요환이 얼마나 팀원을 아끼고 후배들을 챙기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년가장이라는 타이틀은 이영호가 이어받게 됩니다. 공군 에이스 창단의 1등 공신입니다. 프로게이머 장기간 선수 활동을 쉬게 되면 복귀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임요환은 후배들의 커리어를 위해 월 2회에서 3회씩 국회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런 임요환의 뜻을 적극 밀어붙였고 엄청난 노력 끝에 창단하게 됩니다. 당시 공군 에이스의 창단 조건은 게임단 창단 시 임요환이 입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곰TV 서버를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열린 소니 에릭슨 스타크래프트2 오픈 64강 경기에서 황도희 선수와 맞보게 되는데 이날 너무 많은 시청자 수가 몰려 곰TV 서버가 다운됩니다. 전체 경기 시청자 수는 77만 명으로 이 중 곰TV 동시 접속자 수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다시 보기가 올라왔는데 이 다시 보기는 250만 조회수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영화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코미디 영화인 도둑맞고 못살아에서 주인공의 회사 동료 카메오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 설정이 게임에 빠져 사는 게임 개발자이자 중독자 연기를 했습니다. 현역 프로 포커 플레이어입니다. 프로게이머 은퇴 후 갬블러로 전향한 최초의 사례는 베르트랑으로 임요환은 국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데뷔부터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고 데뷔 5년 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T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참고로 APT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국인은 임요환이 최초입니다. 초코바를 싫어합니다. 오리온 스폰서 시절 핫브레이크 광고를 찍었는데 NG가 많이 나는 바람에 핫브레이크를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초창기 시절 임요환의 주종족은 프로토스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버전에서는 리버의 이동 속도가 지금보다 약 3배 이상으로 빨랐는데 패치로 인해 줄어들면서 테란으로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리버를 셔틀에 빠르게 태우고 내리는 전략도 패치로 인해 이전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성기 시절 임요환의 별명은 황제였습니다. 임요환 하면 떠올리는 수식어로 스타크래프트 1.07 버전에서 최초로 붙었습니다. 1.07 버전은 테란의 암흑기라고 불렸을 정도로 제일 약했던 종족이었는데 임요환은 이런 악조건에서도 테란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가장 약한 종족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올라갔다는 의미로 팬들은 임요환을 황제라고 불렀고 외국에서도 엠페러라고 불립니다. 시각장애인과 경기한 적이 있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주최한 이벤트성 매치로 상대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요환에게도 상당한 핸디캡이 주어졌습니다. 1경기에서는 안대 착용, 2경기에서는 3분간 안대 착용 후 미니맵을 가린 후 플레이, 3경기에서는 핸디캡 없이 싸우는 조건이었는데 결과로는 임요환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개인저서를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나만큼 미쳐봐로 임요환의 어린 시절부터 프로게이머까지 성공한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내가 위인전기는 안 사도 이 책은 살 것이다 라는 후기가 존재할 만큼 e스포츠 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책으로 책 마지막 부분에 그의 상위 노출 사진도 있습니다. 한 달 15만원의 결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아내 김가연이 임요환에게 내린 일종의 규칙으로 지인들 모임에서 절대로 결제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요환이 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김가연의 폰으로 전송이 되며 15만원이 넘어가면 뭘 샀냐며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얼라이마인으로 경기가 부정행위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임요환 하면 떠오르는 전략 중 하나로 2002년 베르트랑 경기에서 사용됐던 전략입니다. 얼라이마인은 적군과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어 마인의 반응을 없앤 후 상대가 가까이 오면 동맹을 풀어 순식간에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시 리그 판정으로는 동맹이 게임 외적인 요소를 활용한 전략이어서 부정행위로 규정했으나 얼라이마인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요환 헌정곡이 존재합니다. 국내 5인조 메탈 밴드 더 크레센츠의 2집 수록곡인 라이드 오브 발키리즈의 가사는 임요환의 인생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 일부입니다. 모두 미쳤다 말할 때 당당히 더 미칠 수 있는가? 정상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더 철저할 수 있는가? 험한 세상과 맞서며 자기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 분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는 한 세상의 영웅이 되었고 전 세계에 태극기를 꽂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기도 힘든 일인데 평생 길이 남을 명예까지 두 손에 쥔 사람이 있다. 그가 가진 냉철한 판단에 그를 황제라 말한다. 지금까지 임요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인물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물 소개해주는 남자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